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약간 음란한 명리학 2탄입니다. 저번에는 속궁합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띠로 보는 궁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띠가 전체적으로 일단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는 전체적으로 12동물이죠. 12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이렇게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돼지띠, 쥐띠, 소띠는 겨울에 태어난, 그러니까 겨울을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겨울을 의미하는 동물이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는 봄을 의미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양띠, 말띠, 뱀띠는 여름을 의미하는 동물이고, 개띠, 닭띠, 원숭이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겨울, 봄, 여름, 가을을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은 봄을 의미하는 게 가장이 토끼하고 닭하고는 일단은 부딪힌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봄은 막 새롭게 발산하는 어떤 그런 의미고, 가을은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니까, 그래서 각자가 의미하는 동물들을 보시면은 쥐하고 말하고는 상극이에요.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끼하고 닭하고도 마찬가지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쥐띠, 말띠하고는 안 좋다. 소띠, 양띠하고 부딪히고, 호랑이하고 원숭이띠, 이게 상극이니까 부딪힌다. 그리고 닭띠, 토끼띠, 용띠, 개띠, 요 순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제가 말씀을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배속된 동물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 두시면은, 쥐띠는 차갑고 추운 겨울이니까 뜨거운 말하고 부딪히는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 말, 뱀하고 돼지, 쥐, 소하고는 관계가 썩하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개, 닭, 원숭이하고 호랑이, 토끼, 용하고 관계가 또 사실 썩하니 좋을 수는 없겠다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우선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쥐띠를 기준으로 해서 소, 호랑이, 토끼, 용, 말, 요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돼지 띠궁합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와 돼지우리에 쥐가 함께 살아요. 그렇죠? 돼지우리는 쥐와 함께 살기 때문에 둘 관계는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부딪힘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자식들을 좀 많이 낳지 않겠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그렇죠? 물이 많은 동물이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고 돼지예요. 소하고 돼지는 애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소는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부지런한 동물이고, 돼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 아시죠? 좀 가만히 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말이 좀 표현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크게 부지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돼지. 그래서 소가 돼지를 바라볼 때는 좀 답답한 느낌이 사실은 있다.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소도 이제 돼지의 형상을 좀 이해를 해주면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돼지는 복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 한 동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축이죠. 가축이에요. 이게 우리 정치인이 또 얘기도 하겠지만, 이 소돼지 같은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소돼지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둘 사이에는 가족같이 그냥, 패밀리, 그 정도의 관계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자축이에요. 이렇게 해자축이 겨울에 같이 한 집에 사는 동물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랑이하고 돼지예요. 호랑이는 돼지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는. 호랑이가 돼지를 잡으니까 확 잡아서 뭔가 먹음직스럽단 말이에요. 살이 두툼하게 쪘으니까. 그런데 호랑이는 돼지를 잡았을 때 잡아먹긴 하지만은, 이게 뭐냐면 돼지가 어때요? 기름덩어리입니다. 기름덩어리니까 일단 잡고 난 뒤에
문제는 돼지를 먹고 난 뒤에 배탈이 나는 겁니다. 배탈이 나니까 어떻게 내가 이거를 괜히 먹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돼지를 먹고 나서 배탈이 나서 다음부터는 돼지 안 먹어. 뭐 일단은 뭐 그런 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해합이라고 해서 사실은 둘이 합은 들어와 있는데 근데 합이 또 깨진다라는 파가 또 있습니다. 인해합 그 다음에 파예요. 그래서 만났다가 헤어진다. 그래서 애증의 관계가 되고 사랑하지만은 먹기는 싫어.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일단은 돼지는 호랑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를 않겠느냐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하고 돼지예요. 토끼하고 돼지죠. 돼지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분이 큰 욕심도 많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걱정거리가 또 없는 동물이 또 돼지예요. 돼지. 그런데 토끼는 항상 불안합니다. 뭔가는 항상 무슨 일이 있고 이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사실 또 토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으면은 완전히 성향은 극과 극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불안하고 여기는 편안하고 그러면 나는 너를 이해를 못하고 너는 나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자제라고 이제 쓴 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자제를 하자. 이렇게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요구사항이 많을 수가 있는데, 요구사항을 서로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용하고 토끼예요. 용하고 돼지예요. 용하고 돼지는 뭐냐면 원진살이라고 미움살입니다. 예전에 용은 12동물 중에서 사실 상상의 동물입니다. 여러 동물들을 다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용이에요. 그래서 용은 머리는 사슴뿔, 머리는 소뿔이에요. 머리는 소뿔, 발은 쥐의 발을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발이 3개, 뒤에 발이 4개. 근데 발톱은 닭의 발톱. 그죠? 닭의 발톱. 눈은 호랑이 눈, 몸은 뱀의 몸뚱아리. 여하튼 간에, 그렇게 여하튼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 훌륭한데, 코를, 돼지코를 붙여놓은 거예요. 용코는 돼지코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코가 돼지코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용이 돼지를 미워해요. 하필이면 너가 있기 때문에 내 코가 돼지코가 됐다. 그래서 용이 돼지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여튼 간에. 그래서 용하고 돼지하고는, 미움살이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뱀하고 돼지가 일단 충이에요. 돼지는 뱀을 잡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뱀이 돼지를 이렇게 물어도 돼지는 비계가 많아가지고 뱀의 이빨이 돼지한테 들어가질 않고 그리고 독도 그 비계 안에 남아있어 돼지는 뱀을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뱀과 돼지의 만남은 누군가는 한 사람은 다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돼지하고 말.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사실은. 그죠? 돼지는, 달리려고 안 하겠지, 그런데 말은 저 멀리 있으니까 둘 사이 자체가 사실은, 관계 자체가 조금 이게 형성이 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붙으면은 도대체 우리 사이는 왜 이렇게 만나야 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괴로울 수 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가 좀 가장 많이 어려운 게 돼지하고 말이 아니겠느냐?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처럼 희생이 좀 따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돼지하고 양이에요. 돼지는 겨울동물이고 양은, 여름동물입니다. 겨울이고 여름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양하고 돼지하고 만나면 일단은 말하고 같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한 자리에 같이 모여있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누군가 한 사람은 나를 희생을 해야지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하고 원숭이. 여기는 돼지치는 원숭이가 있대. 돼지치는 목동이에요. 돼지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돼지는 원숭이한테 관리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돼지를 갖고 놀 수도 있고, 돼지는 자기 욕심만 차리면 되니까 원숭이가 주는, 먹이죠. 이게 원숭이가 주는 기타 등등 먹는 거를 사료 요즘 뭘 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돼지를 안 키워봐서 자, 여튼 간에 돼지를 키우는데 원숭이는 돼지를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밥 주니까 좋아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돼지도 원숭이한테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자기 몸을 갖다 바치는 어떤 그런 형상이 된다. 그래서 원숭이는 돼지를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하고 닭. 뭐, 가축이죠. 뭐, 쥐, 소, 뭐, 돼지, 닭, 뭐, 닭은 뭐, 다 가축입니다. 가축이다 보니 그냥 뭐, 대면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도 다른 세계예요. 돼지는 돼지의 삶이 있고, 닭은 닭의 삶이 있다 보니까, 가족이, 사실 가족이란 그 존재 자체는 행복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 자체도 각자의 삶이 살아있는 거고, 그냥 하나의 공동체죠. 어떻게 보면은. 애정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족이다, 일단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하고 돼지. 요거는 이제 술의 라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묶인 겁니다. 돼지는 개를 갖다가 콱 물은 거예요. 근데 돼지도 개한테, 물렸다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서로가 이렇게 같은 한 우리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보면 돼지 키우는 집은 개도 또 꼭 이상하게 또 개도 같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개는 돼지를 지켜주는 형상. 그런데 돼지 때문에 개는 떠나지를 못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라는 표현도 어쩌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하고 돼지는 엮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돼지하고 돼지예요. 물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바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서로가 걱정이 없는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까짓 거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러니까 돼지우리가 되려나? 자, 하여튼간에 물바다. 걱정거리는 없는 사람. 어쩌면은 차라리 서로가 이렇게 걱정거리 없으니까 이 집은 어쩌면 가장 행복한 집이 좀 돼지하고 돼지끼리 사는 게 행복할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지저분하게 살든 말든 간에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되지 그죠? 네, 여기까지, 돼지띠의 궁합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